이번 시간 뭐 했어, 여러분? 자, 기억나는 거. 자, 복습을 해봅시다. 복습. 수원치, 순환치환. 치환을 순환치환으로 분해하기. 순환치환을 호환으로 분해하기. 치환행렬. 오. 근데 다들 대칭방식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 보자. 맞아, 맞아. WN인 대칭방식, 맞아. 대칭방식. 자, 뭐 했냐면은, 저번에 대칭 다항식의 뜻과 성질 했습니다. 대칭 다항식. 자, 대칭 다항식은 어떤 애였냐면, 요 첨자를 임의의 치환에 대해서 첨자를 치환을 보내. 그러니까 위치를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다항식이 변하지 않을 때 대칭 다항식을 한다 했죠. 이게 뜻이었고요. 뜻이었고, 성질.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대칭 다항식에 대다 기정이 있어서 대다 기정. 대다 기정이 뭐였죠, 여러분? 대칭 다항식 기본 정리가 뭐였냐면, 모든 대칭 다항식은 탄젠트님이 말했구나. 모든 대칭 다항식은 기본 대칭 다항식. 기본 대칭의 사칙 연산으로 먼저 거듭 제곱도 되고요. 표현된다. 맞죠? 근데 기본 대칭 다항식이 왜 중요했냐면 이게 무슨 정리랑 관련이 있었지? 누구누구 정리? 맞아, 비에트 정리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의 개수로 구할 수 있는 대칭 다항식의 식의 값이었죠. 복습하느라 퀴즈 못 풀어서 내용 기억? 맞아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걸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치환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치환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 치환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 요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치환은 무슨 치환의 합성으로? 첫 번째, 모든 치환은 순환 치환의 합성으로 유래를 분해된다. 근데 무슨? 뭐인 순환 치환? 그치, 서로소인 순환 치환. 서로소인 순환 치환의 합성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 여기서 유일하단 말이 붙은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유일하단 말이 붙은 이유? Why? 그치,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교환이 돼서. 자, 그 다음에 근데 모든 순환 치환은 뭐가 됐죠, 여러분? 모든 순환 치환은
모든 순환치환은 그쵸, 호환의 합성으로 표현이 된다. 근데 호환의 합성으로 유일하게 표현되는 건 아니고 유일하게 표현되는 건 아닌데 이 호환의 개수의 홀짝성이 결정이 돼 있다. 호환의 개수, 홀짝성이 결정은 돼 있다. 라고 했고, 순환치환을 호환의 합성을 나타내는 거 예시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1, 2, 3, 4 이런 순환치환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1, 4, 1, 3, 1, 2 이렇게 된다 했죠? 호환의 합성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무슨 치환? 그래서 홀치환, 닥치환? 홀치환, 그쵸, 홀치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홀짝성이 결정이 되는데 자, 세 번째. 그래서 모든 치환은 짝수계 호환으로 합성되거나 홀수계의 호환으로 호환의 합성을 표현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짝수계 호환으로 표현된 애가 짝치환이고 홀수계 호환으로 표현된 애가 홀치환인데 이럴 때 우리가 요 치환의 부호를 어떻게 정의했더라? 짝치환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짝치환은 플러스 1, 홀치환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치환 행렬. 치환 행렬이 뭐였냐면은 자, 어떤 치환이 있으면 얘는 1, 2, 3 n을 1, 2, 3 n으로 보내는 함수였잖아, 그쵸? 함수인데 요 1을 1, 0, 땡땡땡 0 이런 벡터로 보고 얘는 0, 1, 0 땡땡땡 0 이런 벡터로 보고 그래서 기저에 대응을 시키는 거야. 0, 0, 0 땡땡땡 n 으로 보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뭐냐면 선형 변환이 돼요. 선형 변환. (1차) 변환. 그래서 이제 요 시그마를 요 치환을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아, n이 아니라 1. 맞아. 맞아요. 자,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 3, 2 라고 하는 순환치환이 있어요. S3에 아니 S4라고 하자. S4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 치환 행렬은 뭐야? 얘 치환 행렬은 1은 어디로 가? 1은 3으로 가, 그쵸?
1은 3으로 가니까 0010. 1은 3으로 가 0010. 그 다음에 3은 2로 가니까 3은 0100. 그 다음에 2는 1로 가니까 1000 이렇게 되죠. 맞지? 맞죠? 그리고 이제 4는 어디로 가? 4는 4로 가지? 4는 4로 가죠? 0001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이 3으로 가는데 이거를 1,0,0,0이 0,0,1,0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행렬 표현이 되는 걸 알죠? 그래서 요게 이제 치환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별거 없죠? 오늘은 이걸 활용해서 행렬식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볼 거예요. 행렬식. 행렬식이 뭐냐? 행렬식 아시는 분, 나는 행렬식의 뜻을 압니다 하시는 분? 이거 선대 시간에 다 배우실 것 같은데 사실 행렬식은 치환 행렬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치환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우선 행렬식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조금 어려워, 조금. A little bit 어려운데 여기 예시가 뭐가 있죠, 여러분? 예시가 여기 위에다 합시다. 자, 우리가 요 행렬의 행렬식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지금 여기 3 곱하기 3행렬이죠? 그러면은 S3의 모든 치환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S3의 모든 치환을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뭐 있지, 여러분? S3의 모든 치환. S3의 원소. 6개 나오죠? 3팩토리얼이니까. 6개 나오는데 자, 하나는 항등치환. 항등치환 이렇게 써요. 항등치환. 그 다음에 1, 2 1, 2 그 다음 2, 3 3, 1 그 다음에 1, 2, 3 1, 3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인정? S3의 모든 원소는 이렇게 됩니다. 1이랑 2랑 바꾸기만 하는 거, 2랑 3이랑 자리 바꾸는 거, 3이랑 1이랑 자리 바꾸는 거, 1, 2, 3 이제 1, 2, 3 이렇게 도는 거, 1, 3, 2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6개죠? 그랬을 때 모든 치환을 고려하고요. 요거에 이제 부호를 보자, 부호. 자, 항등치환은 항등치환 짝치환이란다 했어요? 홀치환이란다 했어요? 항등치환은 짝치환. 그치, 이거 약속한다 했죠? 짝치환. 그 다음에 얘는 홀치환이죠? 홀치환, 홀치환, 홀치환. 자, 얘네는 무슨 치환? 얘네는 무슨 치환?
이제 짝치환이죠. 맞지? 그래서 사실은 SN은 짝치환이랑 홀치환이 절반 있어, 절반. SN의 원소개수 n 팩토리얼이죠. 짝치환이 이거의 절반이 있고 홀치환이 이거의 절반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부호 알았고 치환 알았으니까 자, 치환행렬 구해보면은 자, 항등치환은 이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 다음 1, 2는 이제 1번, 2번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2, 3은 2번, 3번 바뀌어야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3일은 1번, 3번 바뀌어야 이렇게 될 거고 다음 1, 2, 3은 1번 자리는 2가 오고 2번 자리에는 3이 오고 3번 자리는 1이 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1, 3, 2는 1번 자리엔 3이 오고 3번 자리에는 2가 오고 2번 자리에는 1이 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치환의 치환 행렬을 다 구해요. 부호랑. 자, 그랬을 때 자, 얘랑 요 치환 행렬이랑 얘랑 비교를 하는 거야. 얘랑 비교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요 치환 행렬에서 살아있는 성분이죠. 살아있는 성분. 그러니까 0이 아닌 성분. 살아있는 성분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랑 대응되는 성분. 2랑 0이랑 6이죠. 2랑 0이랑 6입니다. 맞지? 이걸 곱해. 이걸 곱해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곱하기 0 곱하기 6이고 얘는 뭐냐면 얘는 여기 있는 성분 있죠? 살아있는 성분? 여기에 있는 성분을 다 곱하는 거야. 요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고 부호를 고려해서 마이너스에다가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6 이렇게 그러니까 치환 행렬에서 살아있는 성분 있죠? 그걸 다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6 디터미넌트 맞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있는 성분을 다 쓰는 거야. 2랑 5랑 마이너스 2죠? 2랑 5랑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되게 귀찮다 그쵸? 얘는 마이너스에 여기 있는 성분 1, 0, 3이니까 1, 0,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1, 1 여기 있죠? 4, 5, 3 여기 있는 걸 곱하는 거야. 해주면 플러스 4, 5, 3 이렇게 되고 얘는 플러스 여기 있는 거 곱해주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를 다 더해. 이거를 다 더한 걸로 정의를 해요. 디터미넌트를. 그 다 계산을 해주면 106이래요. 106.
106.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적으면은 디터미넌트 A는 일단 SN의 모든 치환을 다 생각을 할 거예요. 모든 치환을 다 생각을 할 거고 각 치환마다 그 부호 곱하기 요 치환 행렬에 치환 행렬 0이 아닌 성분과 같은 위치에 있는 A의 성분들 있죠? 이걸 곱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치환 행렬이랑 치환 행렬에 0이 아닌 성분과 같은 위치의 성분을 다 곱할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뭔 말할?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하지?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짤수에서 디터미넌트가 기저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넓이 내지 평행 육면체 부피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관계인지 선대시간 그건 선대시간 납니다. 선대시간 납니다. 일단 증거는 선수 약간 이 정도 알고 하자 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자, 인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정의하냐? 그걸 좀 볼게요.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좀 간단히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항상 치환을 이렇게 6가지 경우를 다 나눠서 계산하기가 귀찮잖아. 맞지? 너무 귀찮아. 이거 언제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치환 행렬 구하고 치환의 부호 구하고 거기 대응되는 성분 곱해주고 너무 귀찮잖아. 그쵸? 만약에 4 곱하기 4행렬이면 24가지 경우를 다 해야 하잖아. 그쵸? 너무 극혐인 거야. 맞죠? 하기 싫어. 근데 어떠한 거를 발견을 했냐면 자, 여러분 눈이 뭐가 있냐면 이 치환을 이제 몇 가지로 분할을 할 거예요.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분할을 할 건데 먼저 1을 1로 보내는 치환이랑 1을 2로 보내는 치환이랑 1을 3으로 보내는 치환 이게 다 다르겠지. 1을 1로 보내는 치환, 2로 보내는 치환, 3으로 보내는 치환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항상 S에는 이렇게 1을 1로 보내는 거, 1을 2로 보내는 거, 땡땡땡 1을 N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이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1을 1로 보내는 거를 봤더니 1을 1로 보내는 것들을 봤는데 얘랑 얘죠? 얘가 이제 1을 1로 보내는 거지?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여기가 지금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1을 1로 보냈으니까. 그러고 이제 여기 애니팡처럼 여기를 날리고 봤더니 인거랑 인거를 고려해야 되죠? 맞지? 맞아, 인 곱하기 2로 바뀌는 거야. 여기 날리고 봤더니 여기에 남은 거 곱한 거에다가
빼기 여기에 남은 거 곱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고정을 했다 치면은 A, B, C, D면은 AD-BC만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하기 여기 있는 거. 여기 뭐 H가 있어. H. 마치 차원이 하나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정하는 치환별로 묶어서 봤더니 행렬식이 3 곱하기 3짜리 행렬식이 2 곱하기 2 행렬짜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를 고정해서 행렬식 계산한 거에다가 여기를 고정해서 행렬식 계산한 거 어디 있어? 1을 2로 고정한 거? 여기 있죠? 1을 2로 고정한 거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를 고정해서 행렬식 계산한 거 세모로 할까? 세모? 그 다음에 여기를 고정을 해서 행렬식 구한 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행렬식이라는 개념인데 소행렬식 여기까지 될까?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 대해서 해보면 써놓자. 2-1 3 4 0 -2 1 5 6 이건데 얘 행렬식 구하는데 치환 행렬을 구해서 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방금의 아이디어를 따와서 행렬식의 차원을 낮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날려 요만큼 남지? 여기서 행렬식 계산하는 거야. 여기서 행렬식 계산합니다. 우리 2차원 행렬식은 짤수에서 했잖아, 그쵸? 그래서 0 플러스 12가 10이죠? 10이고 그래서 2 곱하기 10 이거 그 다음 여기 해보자. 여기는 어떻게 돼, 여러분? 마이너스 1 곱하기 4 곱하기 6 24죠? 4, 6에 24 더하기 2가 되지? 26이죠, 여러분? 26 되고 2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정해서 해주면 그래서 3 곱하기 4, 5, 20 빼기 0이니까 20이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저 과정에서 보면은 부호가 이제 순차적으로 뒤집어지거든요, 여러분? 부호가 순차적으로 뒤집어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은 20 곱하기 26 더하기 60 해서 106 이렇게 좀 더 쉽게 계산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26 왜 곱하냐고? 이게 순차적으로 저거 보면은 계산할 때 보면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변할 거야. 여기를 보면은 일단 1을 2로 보내는 거를 보면은 얘가 지금 부호가 바뀌어 있잖아, 그치? 부호 바뀌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한번 부호를 중간에 바꿔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더해줘야 돼. 이렇게 행렬식의 창을 낮춰서 계산할 때는. 됐죠? 그러면은 4차 이상의 행렬에 대해서도 하나씩 줄이면서, 맞아. 4차 이상도 저렇게 하나씩 줄이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써 있고요. 또 이게 치환의 원소를 맞지? 4차 이상이 복잡한 건 마찬가지야. 맞아. 근데 이거 치환의 원소들을 1을 1로 보내고 1을 2로 보내고 1을 3으로 보내고 이렇게 나왔죠? 나눴는데 2를 1로 보내고 2를 2로 보내고 2를 3으로 보내고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지.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이 행렬식 계산도 이렇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요렇게 기준으로 해서 날리면서 계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날려서 행렬식 계산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날려서 행렬식 계산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날려서 행렬식 계산하고 요렇게 해도 돼요. 똑같아요. 맞아. 똑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부호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 고정하는 성분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는데 차례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호 규칙 이렇게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 구하는데 보자. 2 마이너스 1 3 4 0 마이너스 2 1 5 6 정말 같은지 해볼까? 저걸 제기적으로 하면은 임의의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 구하는 코드 짤 수 있겠군. 그래 한번 여기로 해볼게. 여기로 해보자. 자 그럼 4를 고정합니다. 4 고정하시면 4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1이죠? 맞지?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1에다가 여기 여기는 0 곱하기네. 그쵸? 여긴 0 곱하기잖아. 0 곱하기니까 사실 계산 안 해도 되죠? 와 개꿀. 0 곱하기 뭐시갱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날려주면 10 빼기 1이니까 11이죠? 이렇게 하고 자 부호규칙 어떻게 된다? 부호규칙? 부호규칙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84에다가 22가 되죠? 똑같이 106이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저기 연산의 결합 법칙이 적용되나요? 그쵸? 혹시 열 방향으로 해도 되나요? 맞아. 이게 행렬식은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
A의 디터미넌트랑 A 트레이스의 전칭이라는데 이 같기 때문에 열방향으로 해도 됩니다. 열방향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전체 행렬은 요, 그냥 연산적인 부분으로 얘기해주면 대각선 기준으로 이렇게 바꾼 거야. 행과 요를 바꾼 거예요. 행과 요를 바꾼 거. 행과 요를 바꾼 거. 행렬을 전체 행렬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행렬식을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정의했던 행렬식이 SN을 분할을 하는 거 이렇게 SN을 고정하는 거 별로 분할을 한 거예요. SN을 고정하는 거 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하니까 쪼개주니까 요 부분이 이제 소행열식의 부호만 조금 바꿔준 애더라. 그렇게 됩니다. 요만큼이 이제 이건데 얘가 요렇게 쓸 수가 있더라. 디터미넌트는 치환 행렬을 가지고 해도 되지만 소행열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 괜찮죠? 저는 사실 3 곱하기 3 할 때는 소행열식 가지고 하는데 4 곱하기 4는 이게 은근히 소행열식이 싫더라고. 좀 이게 어쨌든 이거 하려면 3 곱하기 3으로 줄여야 되는데 3 곱하기 3 4번 해야 되죠? 3 곱하기 3도 이제 2 곱하기 3번 해야 되죠?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 저는 만약에 4 곱하기 4 행렬식 구해라 하면은 소행열식보다 그냥 치환 행렬로 원초적인 정의를 써서 하게 됩니다. 치환을 가지고 하면 안 틀리더라고. 계산하면 안 틀리더라고. 어차피 24번 계산해야 하는 거 매한가지잖아, 그치? 기본 행렬 사안으로 맞아. 사실 기본 행렬 사안이 훨씬 더 편하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요 절에서 봤을 때, 요 챕터에서 봤을 때는 치환 행렬을 가지고 하면 편하다. 고정하는 원소를 하나가 아니라 2개씩 해도 성립하냐고? 그건 아니고 하나씩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분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SN의 원소를 분할을 하려면 원소 하나 고정하는 것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니까 여인수분의 그냥 외웠는데 여기도 사실 외우는 게 맞아요. 여기도 알려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하나 할 건데요.
정의를 하나 할 건데, 요 소행열식에 우리가 부호 규칙을 생각을 해줘야 한다 했잖아요. 부호 규칙을 따라서 소행열식에 부호 규칙 따라서 부호를 붙여야 한다 했잖아. 맞죠? 요렇게 이제 소행열식의 부호가 고려된 요 값 있죠? 요만큼의 값을 우리가 여인수라고 합니다. 뭔 말할? 수행열식의 부호가 고려된 값을 여인수라고 한다. 여기 예시를 보면은 이름만 되게 예쁘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기 있는 행렬식 계산할 때 우리가 2를 고정을 하면 행렬식, 소행열식이 10이었지. 맞죠? 소행열식이 10이었죠? 근데 부호를 고려하면 플러스죠? 맞지? 그래서 얘는 1,1 성분의 여인수는 플러스 10이에요 라고 하면 돼요. 여인수가 레이지 넘버는 아니겠죠? 1,1 성분의 여인수는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고정해서 만든 소행열식이 26이었는데 부호를 고려하면은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여기 1,2 성분의 여인수는 마이너스 26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도 여기 3 날려서 생각을 해주면 행렬식이 20이었죠? 행렬식 20이었고 부호를 고려해주면 플러스였어. 그치? 그래서 1,3 성분의 여인수는 플러스 20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소행열식의 부호가 고려된 값을 여인수라고 한다. 각 성분당 여인수 다 있겠네. 맞아요. 맞아. 자, 해볼까? 2 마이너스 3 4 0 마이너스 뭐였더라? 1호. 자, 우리 여인수 한번 구해보자. 여인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3 성분의 여인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소행열식의 부호만 고려하면 된다 했죠? 자, 2,3 2행 3열이죠? 2행 3열 2행 3열 날려. 이렇게 2행 3열 날리면은 맞지? 여기 2 곱하기 10 2 곱하기 5니까 10 플러스니까 11이죠? 11인데 우리 여기에 요 성분은 부호규칙 뭐였지? 요 성분 부호규칙이 마이너스였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1 이다. 풀마 이렇게 되니까 부호규칙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되고 또 이제 3,1 성분의 여인수 구해보세요 하면 3,1 3행 1열이죠? 3행 1열 날리면은 2지? 2인데 부호규칙이 플러스죠? 플러스2다. I, J 성분이면
9가 마이너스 1에 i 더하기 j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 맞아. 아주 영리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터미넌트 A를 요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요만큼 자, 요만큼을 우리가 여인수라고 정의한다고 했죠? 아, 우리 10호 학생 어서 와요. 요만큼 여인수를 정의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깔쌈하게 정리가 돼요. 됐지? 맞죠? 이렇게 정의가 된다. 아, 이래서 맞아. 우리 선배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쵸? 표현 예쁘게 하려고 여기서 정의한 건가? 맞아, 맞아. 자, 그런데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k, j 성분 여인수면, 우리가 k, j 성분을 곱해서 더해야 행렬식이 되죠. 맞지? 얘를 곱해야 행렬식이 된단 말이야. 곱해서 더해야. 근데 지짝이 아니라 다른 애 거를 선택을 하는 거야. 어디 있을까? 잘 쓸까요? 그러니까 지 거 말고 다른 애 거 NTR 해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얘는 2 곱하기 C11 더하기 마이너스 1C12 더하기 3 곱하기 C13 이렇게 구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구하잖아? 유튜브로 가는 강의인데 아니요, 되게 구하잖아, 그치? 근데 C11이가 지 거 말고 딴 놈을 가져오는 거야, 딴 놈. 딴 놈 뭐가 있을까? 4. 4를 가져와, 4. 딴 놈이 이제 4를 가져와, 4. 얘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를 고정해서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없애서 계산을 하는 거야. 완전 꼬여있는 거죠? 완전 꼬여있는 거야, 지금. 나 NTR 당했어. 여기다가 그리고 얘는 C12죠? C12고 얘도 이제 얘가 아니라 얘를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지거 말고 가져오더니 지거 아닌 거를 가져오더니만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얘도 지 거 아닌 거 이렇게 가져와. 지 거 아닌 거를 가져오더니만 이렇게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다른 거를 골라서 이렇게 곱해 더하잖아?
그럼 0이 돼 항상. 남의 걸 마구마구 맞아. 남의 걸 마구마구 해버리면은 0이 됩니다. 남의 걸 마구마구 해버리면 0이 된다. 남의 걸 막 가져가면 결국 0이 되네요. 오늘 강의 안 되면 1강 복습하러 가야겠다. 아, 행렬만 조금 넘깁시다. 행렬만. 행렬 넘기면 이제 할만하니까. 0이 돼. 왜 0? 선생님 왜 0이죠? 라고 하면 바로 여기 이 정의 부분에서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봐봐.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선택을 할 때 0이 아닌 성분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걸 곱한다 했잖아. 근데 0이 아닌 성분이 1이죠, 그쵸? 1이지? 사실 여기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여기 1이 곱해져 있고 A의 성분들을 곱하는 거거든? 1 곱하기 A의 성분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 짓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 0성분을 가져가는 거야. 0성분 가져가서 곱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겁니다. 속빈 강성 들고 왔네. 맞지?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죠. 그래서 결론만 보면 돼. 결론만 보면은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지짝꿍이랑 곱해서 더하는 건데 여인수랑 이렇게 딱 곱해서 더하는 건데 근데 지짝이 아니면 곱해서 더해주면 0이 된다. 나는 거예요. 이 결과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봐봐라. A11, A12, A13, A21, A22, 32, A33 이렇게 있고 우리가 성분마다 여인수를 이제 가져올 거예요. 가져올 건데 얘는 반대로 하게 반대로. 왜냐면 행렬 곱셈 이렇게 하잖아 순서를 그치? 이렇게 하죠 곱셈을. 그래서 반대로 가져올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가져옴으로써 짝을 맞춰주는 거지. 반대로 가져와서 짝을 맞춰주면은 반대로 가져와서 짝을 맞춰야 곱셈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지거 가져왔어. 디터미넌트 A죠? 지거 가져와서 더했어. 디터미넌트고. 근데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하면 지거 아니지. 지거 아니죠. 이렇게 곱하면 0이야. 근데 또 이렇게 곱하면 뭐야? 이렇게 곱하면 지거 아니죠. 0이죠. 얘는 이렇게 곱해주면은 지거 아니까 0이고 얘는 지거죠. 자기 거니까 디터미넌트 A겠지? 여기 0이겠죠? 0. 얘도 이렇게 해주면 0이고 이렇게 해주면 0이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지거니까 디터미넌트 A겠지. 맞죠? 맞아. 단위 행렬의 배수야. 단위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가 뭐였냐면 얘가 행렬 A였죠.
원래? 맞지? 행렬 A였지? 그럼 우리가 요거 있잖아. 여인수를 얘 짝에 맞게 구사해놓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I, J 성분을 이제 반대로 C의 JI로 쓴 행렬 있죠? 얘 짝 맞춰주려고 억지로 만든 행렬 있잖아, 요거. 그래,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dd joint 행렬이라고 합니다. add joint 행렬. 딸림 행렬, 수반 행렬.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인수를 가지고 이제 짝을 맞춰주려고 만든 행렬 있죠? 요거를 우리가 딸림 행렬, 수반 행렬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 무조건 복습해야 한다. 맞다. 자, 그러면 자, 임의의 행렬 A에 대해서, 임의의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자, 요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아주, 매우, 정말, 진짜, 졸라, 많이 중요한 등식이 여러분. A 곱하기 A의 딸림 행렬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단위 행렬이다. 별표 100만 개, 맞아. 이거 선대 수업 시간에 본 것 같은데,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역행렬의 정의가 뭐냐면은, 역행렬? 우리가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은 할 수 있잖아.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할 수 있어? 나누기는 우리 역수를 가지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 나누기 2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4 곱하기 2의 역수죠. 4 곱하기 2의 역수. 근데 2의 역수가 뭐야? 2의 역수라는 거는 2랑 곱했을 때 1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x가 2의 역수란 말이죠. 역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자, 그랬을 때 a 곱하기 a 나누기 b라는 걸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걸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b가 필요한데 나누기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이 나누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곱하기 역수인 거죠. 역수? 이렇게 쓰는데 얘가 뭐냐면은 얘는 b에다가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게 하는 행렬로 정의를 해요. b의 역수, b 역행렬은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도록 하는 애를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A가 어떤 행렬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면 얘를 A 역행렬이라고 하거든? 지수 형태라고? 아, 요거? 마이너스 1? 나중 가면은 된다고
배웁니다. 사인 상관있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정사각 행렬, 정사각 행렬. 정사각 행렬이 아닌 경우도 정의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학부는 아니야. 근데 우리 아까 a 곱하기 딸림 행렬이 디터미넌트 ai라 했지? 얘는 수예요, 수. 그러면은 만약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뭐야?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은 나눌 수가 있죠? 나눌 수 있지.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 이거 숫자라 했다, 숫자? 얘는 숫자고 얘는 행렬이야. 자, 요게 이제 i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a의 역행렬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역행렬이 저렇게 나오는 거였구만.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행렬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은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것이고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디터미넌트 a를 나누려면 0이 아니어야 하잖아, 그치? 지금까지 한 과정은 3 곱하기 3 행렬에서 역행렬이 만들어질 조건이 2 곱하기랑 같게 만들려고 한 거냐고? 아니지, 그냥 어떤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겼나? 공식을 만들려고. 그래서 여인수 전개라는 것도 하는 거고 한 거지. 왜 맨날 AD-BC 외우라 해서 몰랐지. 그치, 2 곱하기 역행렬 구하는 것도 이걸로 됩니다. 이거는 모든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도 적용이 돼요. 요거는 n차가 다 된다. 어떻게 생겼든 n차 정사각행렬이면 다 요게 성립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요 딸림 행렬을 구하는 게 조금 빡세겠죠? 딸림 행렬 구하기 조금 빡셀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미의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이고 그때 역행렬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나 할 건데 자, 모든 성분이 실수인 n차 정사각행렬 집합. 자, 모든 성분이 실수인 n차 정사각행렬 집합을 mn의 r이라 쓸 거야. mn의 r. 일단 모든 성분이 복수수인 n차 정사각행렬의 집합을 mn의 c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요 행렬이지, 요 행렬? 요 행렬은 M3 아래 원소다. 맞는 말 틀린 말? 요 행렬은 M3 아래 원소다. 맞는 말.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M3C의 원소다. 맞는 말 틀린 말? M3C. 맞죠? 복수수니까. 맞지, 맞지. 자, 근데 M4의 R이다. 맞는 말 틀린 말? M4의 R이다. 틀린 말. 그치, 4 곱하기 4행렬 아니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성분이 실수 또는 복수수인 N차 정사 행렬 중에서 역행렬을 가지는 거의 집합을 우리가 GL이라 쓸 거야, GL. GL의 NR, GL의 NC 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들을 GL이라 쓸 건데, 자, 아까 요 친구가 디터미넌트가 106이었거든? 디터미넌트가 106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는 GL의 3의 R의 원소다. 맞는 말 틀린 말? GL3R의 원소다. 맞는 말. 그치, 그치? 그리고 GL3C의 원소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아요, 맞아요. GL의 2의 R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아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 2, 2, 3. 자, 얘는 M2의 R 맞나요, 여러분? M2의 R. 맞죠? 자, 그러면 GL2의 원소다 맞아요? GL2의 원소다.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디터미넌트가 뭐니까? 0이니까. 얘는 디터미넌트 0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참 많은데요. 우리 지금 배운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디터미넌트 A는 정의 자체는 뭘로 한다고 했죠? 정의는? 무슨 환으로? 정의는 치환을 가지고 한다 했습니다. 치환. 치환을 가지고 하는데 그 치환 행렬을 구해서 치환 행렬 살아있는 성분들 곱한 거를 더한 거였어요. 거기서 치환의 부호를 곱해줬어야 됐고 치환 행렬로 나타내서 거기서 0이 아닌 성분과 같은 곳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을 곱했습니다. 이때 부호를 고려했어야 했고 근데 이게 치환이 그 고정하는 거 만약에 1을 2로 고정하고 1을 3으로 고정하고 1을 1로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SN이 분할이 됐거든요. SN이 분할이 됐어가지고 각각 분할된 거를 결합해서 보니까 그게 그냥 소행렬식을 구해주면 되더라. 맞죠? 이거를 분할했더니
각 분할마다 분할된 파트마다 소행열식으로 구해주면 되더라. 근데 부호규칙이 있었고요. 요 부호규칙을 반영한 값을 우리가 여인수라 한다 했었죠? 요 값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었고, 수행열식 여인수. 근데 요게 이제 어떤 성분이 있으면 이게 짝이 맞은 거를 더해야지 디터미넌트 나온다 했죠? 맞지? 성분이 있으면은 요거에 짝이 맞는 여인수를 곱해서 더해야 행렬식 나온다 했었어, 그치? 근데 자기 짝이 아닌 걸 가져. 자기 짝이 아닌 거를 가져 더해주면은 그치, NTR 하면 0이에요, 맞아요. 맞지? 그래서 인거를 곱셈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행렬이 있었어, 그치? 곱셈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만든 행렬? 뭐였냐면 여인수를 쓰긴 쓰는데 짝에 맞춰서 쓰는 거야. 짝에 맞춰 쓴 행렬 있죠? 여인수를 성분의 짝을 맞춰 쓴 행렬? 자, 요거를 우리가 수반 행렬 또는 딸림 행렬이라고 한다 했어. 애드 조인트 맞아요. 그래서 I, J 성분이 여인수인데 C의 J, I인 성분, 그러니까 C의 J, I인 행렬을 우리가 애드 조인트 A라 쓴다 했다. 괜찮죠? 그리고 애드 조인트 A가 종합을 해주면 A 곱하기 애드 조인트 A가 디터미넌트 A, I라 했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역행렬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행렬식이 0이 아닌 거였어, 그치? 0이 아닌 거였고, 그때 역행렬은 요렇게 구해준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해, 매우. 됐죠? 자, 13번 올게 왔습니다, 여러분. 올게 왔어. 역행렬 실제로 구해봐야 됩니다. 계산 싫어.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행렬 A가 역행렬을 가지는지 판별하래. 뭔 뜻이야, 여러분? 디터미넌트가 얼마입니까? 0입니까? 아닙니까죠? 자, 근데 우리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 아까 예시에서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고정하는 거 이렇게 고정하는 상관없다 했지? 요렇게 고정을 해볼게. 왜냐면 0이 있으니까. 0이 있으니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1 고정해주면 1 곱하기 15 빼기 6이죠? 15 빼기 6이면 9죠? 9고 그 다음에 9고 여기 고정해주면 0이고요, 그쵸? 0이고 0이니까 0이고 9, 0 여기는 8 곱하기 4 빼기 5니까는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8이야, 그치? 마이너스 8인데 뿔마뿔이죠, 여기는? 뿔마뿔. 뿔마뿔 해주면 뿔마뿔 해주면 1 아니야? 그치? 1이죠? 디터미넌트 A가 역행열을 가진다 안 가진다? 1이니까 가진다. 맞다. 가진다. 자, 역행열 구해봐야겠지. 자, 역행열 애드 조인트만 구하면 돼, 여러분. 디터미넌트 A분의 1에 애드 조인트니까. 아, 안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여인수 9번 구하면 돼요. 여인수 9번. 9번만 구하자. 9번만 구하자고. 9번. 해주면, 자, C11. C11 뭐야? C11. 요만큼이죠, 요만큼? 28에 16. 16이죠? 16인데 플러스다. 수행열식의 부호가 고려가 된 거라 했죠, 여러분? 28에 16 빼기 0. 이거 1, 2는 1, 2는 여기지? 여기니까 8 빼기 3에서 5인데 부호를 고려해주면 마이너스 5죠? 13은 이거지? 그러면은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플러스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2원은 이거지? 여기 없앤 거죠? 그러면 5, 8에 40. 맞지? 40이지? 40인데 부호를 고려해주면 마이너스 40이죠? 이렇게 되고 투투는 그치? 28에 16 빼기 3. 16 빼기 3이 좀 13? 13인데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요. 2, 3은 이렇게 날리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5인데 부호를 고려를 해주면 플러스 5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C의 3일은 날려주면 15 빼기 6, 9죠? 아까 했었지. 9, 0, 마이너스 8이었죠? 아까 했잖아. 디터미넌트 구할 때. 9, 0, 마이너스 8. 아니지.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1.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8이었던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애드 조인트는 요거를 그냥 쓰면 돼. 요 순서로 써주면 됩니다. 1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0 13 5 9 0 마이너스 1. 근데 행렬식이 1이었으니까 그냥 요게 역행렬이 되겠죠? 와, 역행렬 구했다. 할만하죠? 아, 차력쇼. 맞아.
망했다. 역행열에 1시간을 썼네? 역행열에 1시간을 썼네? 레전드. 머리 아파인데 지쳐버렸다고? 지쳤어? 아, 오늘 알찼다. 아, 참. 추상대수학이 아니라 선대수학? 지금 빌드업 하느라. 자, 여기. 자, 한마디만 더 하자, 한마디만. 자, 유행열 A. 유행열 A는 M3R. 맞다, 틀리자? 맞다, 틀리다? M3R. 맞다. 자, 그러면은 GL의 3R 맞다, 틀리다? GL의 3R. 그것도 맞다. 역행열을 가지니까. 좋아요. 잘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제일 빡세가지고. 좋아요.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 2단원만 꺼내자. 소 2단원만. 이런 설명 어디서 못 들어? 맞아. 소 2단원 끝내자. 험한 게 뭐, 안 어려, 안 어려. 안 어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빈이랑 의선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2차 방정식은 판별식 뒤로 중권을 갖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3차 이상 판별식이 없을까? 궁금할 수 있죠. 3차 이상은 판별식이 없을까?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 나 그게 궁금했어. N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 사실만 알 수 있다면 N-1차 방정식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그쵸, 근이 겹치면은 하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근데 판별식의 의미를 생각을 해본 거야, 한빈이가. 근데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의 차는 루트 D랑 같아. 2차의 개수가 1이면은 두근의 차가 루트 D야. 이거 왜 그러지, 여러분? 자,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이거 근해 공식 써보면 돼요, 근해 공식. 여기 D죠? D죠? 근데 요거의 차이는 어떻게 하면 요게 2배네? 아, 2배가 아니지. 요게 2분의 해야 되니까 2분의 해야 되죠. 2A분의 해주면 차이가 루트 D야, 그치? 그 두근의 차가 루트 D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두근의 차가 0이라는 거잖아. 지금 한비가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중근을 갖는다는 건 두근의 차가 0이라는 거잖아. 라는 말 했습니다. 판별식은 그러면 두근의 차랑 관련이 있는 값이 아닐까?
요렇게 이제 한빈이가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N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근의 차이의 곱, 근의 차이를 다 곱한 거 있죠?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변수 x1, x2, 땡땡땡 xn에 대한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을요. 다항식이 있는데 어떤 다항식이냐면 이렇게 차이죠, 차이를 다 곱해서 만든 다항식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x1, x2, x3에 대한 다항식이 있어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x 빼기 x2 빼기 x1 다음 x3 빼기 x2 다음에 x3 빼기 x1 이렇게 다 곱했다는 거예요. 줄근의 차를 다 곱한 거. 맞죠? 이렇게 정의를 한 다항식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요 행렬식이 요 다항식이 파이처럼 생기냐 곱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시그마는 합의 기호고 파이는 곱의 기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다항식을 반데르 몽드 행렬식이라 해요. 다항식인데 행렬식이라 합니다. 쌤, 왜요? 왜냐면 얘는 이런 행렬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요런 행렬의 행렬식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다항식을 반데르 몽드 다항식이라 하지 않고 반데르 몽드 행렬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걸 어떻게 알아냈지? 이렇게 그냥 전개할래요. 그래서 이 다항식을 뭐라고 하냐면 행렬식과 같아가지고 N차 반대를 몬드 행렬식이라고 합니다. 실화야, 실화. 이름도 기계. 그때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N차 방정식 있잖아.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반대를 몽드 행렬식의 제곱으로 정의를 합니다. 반대를 몽드 행렬식의 제곱. 쌤, 왜 제곱이에요? 아까 우리 반대를 몽드 2차 버전이 인거였잖아, 그쵸? 반대를 몽드 2차 버전 얘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루트 D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을 판별식이라 정의를 한 거야. 요거의 제곱을 판별식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반대를 몽드 행렬식의 제곱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가 따라오나요? 반대를 먹는 무당인가? 그래서 반대를 먹는 행렬식은 이렇게 차이의 곱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면은 자, 판별식 0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를 몽드 행렬식 0이라는 거지? 근데 반대를 몽드 행렬식 0이라는 거는 두근의 차가 0인 게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면 차이의 곱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맞지? 맞아.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어떤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은 판별식 0인 거다. 그러니까 반대를 몽드 행렬식의 제곱이 0인 거다. 라는 조건이다. 라는 정리가 나옵니다. 그치, 몇 개인지는 모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N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은 판별식이 0인 거다. 그러면 차수를 줄일 수 있다? 그쵸, 약간 차수 하나 줄여서 어떻게 변형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을 알고 나서 판별식을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죠. 우리 반대를 몽드 행렬식이 있어요. 세계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이거 대칭다항식이야 아니야? 반대를 몽드 행렬식은? 대칭다항식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제곱을 한다 했잖아, 제곱. 근데 우리 제곱한다며. 판별식은 반대를 몽드를 제곱한다며. 맞죠? 제곱하면 대칭다항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반대를 몽드 다항식의 제곱은 대칭다항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식 구할 때 반대를 몽드 제곱이 필요한데 반대를 몽드 제곱은 대칭다항식. 근데 대칭다항식은 기본 대칭다항식 하층연산이죠. 근데 여기다가 근을 집어넣는다며. 근을 대입한다며. 근데 기본 대칭에 근 들어가면 뭐야? 기본 대칭에 근 들어가면 비에트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항상 개수로 표현되는 거야. 판별식은 항상 개수의 사칙연산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맞죠? 와, 개쩐다. 그래서 실제로 요 반대를 몽드 제곱 있잖아. 3차에서 요거를 계산을 해요. 이게 대칭이잖아. 5차 이상도, 그렇지. 그러니까 5차 이상도 중근을 갖는지는 개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를 몽드 제곱을 기본 대칭다항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거 대칭이잖아. 대칭다항식이니까. 이렇게 된대요. 조금 이제 더럽긴 한데. 자, 근데 판별식은 여기다가 근을 대입한 거라 했잖아, 그치? 그걸 대입을 해요. 자, 그러면 기본 대칭다항식에 근을 넣은 거는 그냥 근각의 관계, 비에트 정리 쓸 수 있다 했잖아. 맞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좀 극혐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긴 정의만 알고 있으면은 오케이. 정의만 알고 있으면 오케이고, 요 반대로 몽드 행렬식이 이거는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자, 여러분. 이건 뭐라고? 차이의 곱이라지. 차이의 곱. 차이의 곱. 반대로 몽드 행렬식은 차이의 곱과 같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걸 내가 왜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냐면, 자, 여기 꼴을 보면은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여기는 공비가 x1인 등비수열. 여기 공비가 x2인 등비수열. 여기는 공비가 x3인 등비수열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 1, 2, 4 1, 마이너스 3, 9 1, 1 자, 이런 행렬이 있대요. 그래놓고 행렬식 구하래. 행렬식 구하래. 그러면은 얘는 반대를 몽드, 맞아. 반대를 몽드 쓰면 되는 겁니다. 얘 공비가 2죠? 얘 공비가 마이너스 3이야? 걔 공비가 1이죠? 그래서 x1을 2라 하고 x2를 마이너스 3이라 하고 x3를 1이라고 하면 얘 행렬식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빼면 4죠?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20이 된다.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쵸? 반대로 몽드 행렬식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반대로 몽드 행렬식은 뭐랑 관련이 있다, 여러분? 무슨 식? 그치, 제곱하면 판별식과 관련이 있다. 반대로 뭔데야 고마워. 반대로 뭔데야 고마워. 맞아요. 괜찮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판별식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요걸 활용해서 행렬식 구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요거를 가지고 행렬식 구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반대를 몽드 행렬식은 대칭 방식 아니었죠? 반대를 자체는 대칭이 아니었어. 근데 반대를 제곱은 대칭이었죠? 맞지? 반대는 대칭이 아니었는데 반대의 제곱은 대칭이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칭 다항식이 아닌데? 대칭 다항식의 루트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 수학사적으로.
대칭이 아닌데, 나 대칭인데, 대칭의 루트가 되는 게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 아니, 잠깐만. 대칭당 항식은 기본 대칭당 항식 사칙연산 되고, 기본 대칭당 사칙연산 되면은 비에트 정리 쓸 수 있는데? 어라? 어라? 그러면은, 그냥 루트는 마이너스는 안 나오나요?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지? 뭐, 아무튼 일단, 근호로 표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근을요, 다른 근을 가지고 대칭다항식 플러스 비대칭다항식 이렇게 쪼개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알파를 다른 근을 가지고 대칭 더하기 비대칭으로 섞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요렇게 섞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x1, x2에 대한 대칭 방식이죠. 요거는 x1, x2에 대한 대칭 방식이다, 그치? 근데 얘는 x1, x2에 대한 대칭 방식이 아니죠. 얘는 대칭 방식 아니지. 근데 대칭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제곱을 해주면. 제곱해서 대칭 방식을 만들 수가 있고 루트를 씌우면 되죠. 돌리려면. 맞지? 그러니까 비대칭이지만 대칭 방식의 사칭 현상과 제곱근으로 표현되는 거야. 근데 대칭 방식은 비에트 정리 때문에 개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거듭 제곱근을 풀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개수의 사칭 현상과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이 됐던 거야. 선생님 3차는요? 3차도 이렇게 쪼갤 수 있거든? 3차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이 다 비대칭 방식이거든? 요 부분이 다 비대칭 방식인데 다 뭘로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방식이 있는데 얘가 사실은 대칭 방식의 사칭 연산과 거듭 제곱근 표현이 되는 거야. 대칭 방식의 사칭 연산과 거듭 제곱근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근을 대칭 방식과 비대칭 방식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요 비대칭 방식인 부분이 대칭 방식의 사칭 현상과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대칭다시 기본 정리와 비에드 정리 때문에 3차 방정식이 개수의 사칙연산과 거듭제곱근만으로 근이 표현됐던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조금만 직관적인 접근을 해볼게, 5차에서. 5차도 뭔가 근을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칭당식인 부분, 비대칭당식인 부분 쪼개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넣겠지? 대칭인 부분, 비대칭인 부분. 근데 비대칭인 다항식이 대칭 다항식에 사칭현상과 거듭제곱을 되냐? 근데 이거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연히 2차, 3차, 4차는 우연히 되는 비대칭 다항식이었던 거고, 근데 5차는 이게 안 됐던 거지. 대칭 다항식의 사칭현상과 거듭제곱 안 됐던 거지.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여러분. 그냥 여기는 수학 사적인 거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학 사적으로 이렇게 삽질을 해서 삽질했는데 요거의 이제 궁극적인 교훈은 뭐냐면, 이 교훈은 대칭성의 연구가 곧 방정식의 근해 공식 연구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수학 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맞지. 여기는 뭐 뭔가 여기를 외우고 공부하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아, 수학자들 이런 삽질을 했구나. 삽질했구나. 아, 대칭성이 중요한 거구나. 그럼 대칭성을 나타내는 어떤 수학적인 표현이 필요하겠구나. 여기까지만 느끼시면 됩니다. 대칭성을 표현하는 무언가. 표현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겠구나. 괜히 대칭 방식과 비대칭 방식이 아닌 다항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아니야. 전에 배웠던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라그랑지가 떠올린 건데 라그랑지가 이제 항상 어떤 다항식에다가 근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 3차 방정식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래서 라그랑지가 n차 방정식이 다 쪼갤 수 있다는 거를 밝혀냈는데 요 쪼갠 거에서 비대칭인 부분이 대칭 방식으로 표현될 거냐. 근데 요 문제를 갈로아가 해결을 해준 거야. 갈로아가 어떤 식을 가지고 삽질하는 게 아니라 군이라는 걸 가지고 삽질을 끝낸 거야. 삽질하던 수학자들 앞에 포크레인 끌고 온 갈로 이런 건 그치. 옛날 옛적에는 전부 다 식 조작하고 이랬는데